당신이 왜 여기에? 민수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환한 조명 아래 그가 버렸던 전 부인이 떨리는 어깨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순간 숨죽인 환자들의 시선이 쏠렸고 민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의사였던 여자가 환자로 앉아 있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축하드립니다. 마음치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화려한 리본 커팅식이 끝나고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성진병원 원장으로서 이런 순간이 가장 뿌듯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 소리가 건물 전체를 가득 채웠죠. 원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네, 물론이죠. 민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이번 정신건강 상담소 개소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민수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병원 이미지 개선과 세금 혜택이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수는 상담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대기실엔 이미 몇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민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은 여자를 본 순간이었죠. 설마 지영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15년이 흘렀지만 그 옆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어요.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잔혹하게 버린 여자. 지영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깨를 움츠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그 자신감 넘치는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고요. 왜 지영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민수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여보, 오늘 수술이 어떻게 됐어요? 지영이 환한 미소로 물어보던 모습, 아빠! 하며 달려오던 승희와 도연이의 웃음소리, 행복했던 그 시절,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망가뜨린 그날, 지영아, 우리 헤어져야겠어. 차갑게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까지. 민수는 무의식 중에 지영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고요. 지영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영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영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지영아, 괜찮아, 진정해.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영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안 돼요. 지영은 가방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출구 쪽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환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영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지영아, 잠깐만! 민수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혼자 남은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지영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영을 저렇게 만든 건가? 15년 만에 본 지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도망가던 그 모습. 한때 의사로서 당당했던 여자가 환자가 되어 앉아있던 그 모습.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이들은, 승희와 도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5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영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알아봐야 해.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늦으시는군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택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15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민수 씨, 빨리 와봐요. 지영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신혼집 거실에서 갓 태어난 승희를 안고 있던 그 행복한 순간들. 아빠, 2살배기 승희가 뒤뚱뒤뚱 걸어와 안기던 모습. 여보, 도연이가 첫걸음을 걸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던 모습. 그 시절 민수에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2아이, 그리고 의사로서의 꿈까지. 하지만 욕심이 모든 걸 망가뜨렸죠. 민수 선생님,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박혜진이 처음 민수에게 말을 걸었을 때였어요. 성진병원 이사장의 딸. 그녀의 등장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 사장님을 뵐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민수 선생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신대요. 곧 병원 원장 자리가 비는데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원장. 그것은 민수가 꿈꿔온 자리였거든요. 원장이 되면 연봉이 지금의 3배예요. 그리고 저희와 가까워지시면 혜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민수는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영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지영이 저녁을 차리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민수는 승희와 도연이를 안아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민수와 혜진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민수 오빠,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요. 혜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수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혜진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인가요? 혜진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저는 오빠가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더 큰 사람이요? 원장 자리요. 그리고 혜진이 민수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저와 함께 모든 걸 가져요.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혜진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가정? 혜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게 오빠의 전부인가요? 당신은 더 큰 꿈을 가져야 해요. 그날 밤부터 민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혜진과의 만남이 잦아졌고 거짓말도 늘어났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술이 길어졌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민수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있었지만 혜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왔어요. 똑똑똑. 여기 택배요. 지영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택배 기사는 없었고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 민수와 혜진이 호텔 앞에서 키스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이게 뭐지? 지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병원 원장실에서도 만나더라. 더 필요하면 연락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나왔어. 민수가 평소처럼 들어왔어요. 지영이 사진을 들고 민수 앞에 섰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영아, 그건 설명해 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거실에서 놀고 있던 승희와 도연이가 엄마의 큰 소리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울어? 승희가 지영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지영아, 아이들 앞에서는 뭐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줘야 하나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민수의 다음 말이었어요. 지영아, 우리 헤어져야겠어.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요? 헤어지자고요? 미안해. 나는 혜진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미안하다고? 지영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절망적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민수 씨,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승희와 도연이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양육비는 줄게. 하지만 아이들은 데려갈 수 없어. 혜진이 싫어하거든. 그 말에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더 잔혹한 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앞으로 의사 일은 하지 마. 혜진 아버지가 이미 다른 병원들에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야. 너도 다른 일을 찾는 게 좋을 거야. 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잔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수 씨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가방을 들고 돌아서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가 가져올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혜진과 결혼한 후 민수는 원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민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지영과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금 민수는 화려한 저택에 혼자 앉아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영을 그렇게 만든 거야. 어제 본 지영의 공황 발작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승희와 도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수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12살 승희가 지영의 어깨를 살살 흔들었어요. 지영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4시까지 간병 일을 했거든요. 승희야, 미안해. 엄마가 또, 괜찮아요. 제가 도연이 밥 챙겨줄게요. 승희는 엄마보다 어른 같았어요. 아니,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후 15년. 지영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의사 면허를 쓸 수 없게 된 지영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간병인, 청소부,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지영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간병센터 팀장이 말했어요. 네, 내일도 연락 주세요. 지영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다. 도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도연이 많이 기다렸지? 지영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빠 그림 그리는 숙제가 나왔어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승희가 얼른 동생을 말렸어요. 도연아, 엄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아니야, 괜찮아. 지영이 무릎을 꿇고 도연이와 눈을 맞췄어요. 도연이 마음대로 그려도 돼. 정말요? 그럼 아빠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멋있게 생겼어. 그리고 너를 많이 사랑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밤이 되면 승희는 동생을 재웠어요. 도연아, 엄마 힘드시니까 조용히 자자. 누나, 우리 언제 아빠 만날 수 있어? 승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자신도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엄마를 위해 참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겐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해주시잖아. 그래도 도연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가 아빠 얘기하면 엄마가 더 슬퍼하셔. 어린 승희가 동생을 달랬어요. 12살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어요. 한편 지영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내일 장을 봐야 했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그때 승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용돈을 모았어요. 승희가 동전들을 내밀었어요. 승희야, 이건 내 돈이잖아.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엄마가 더 필요하시잖아요. 지영이 승희를 꽉 안았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게 마음 아팠어요. 엄마가 미안해, 승희야. 왜 미안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승희의 말에 지영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또 일터로 향했어요. 지영 씨, 오늘은 중환자실이에요. 더 힘들 거예요. 간병센터 직원이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영은 환자를 돌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의사였는데 이제는 간병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영에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희가 도연이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개고 설거지까지 끝내놓았어요. 엄마, 오늘 제가 도연이랑 다 했어요. 승희야, 이런 건 엄마가 하는 거야. 괜찮아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승희의 환한 미소에 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도연이가 자랑했어요. 정말? 우리 도연이가 뭘 잘했는데? 숙제를 깔끔하게 해왔다고요. 승희 누나가 도와줬거든요. 지영이 승희를 바라봤어요. 승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우리 승희가 동생을 참 잘 돌봐주네. 당연하죠. 제가 누나니까요.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승희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니까 괜찮아. 도연이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모이는 순간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만 있으면 돼.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한 가정이었어요.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지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꼭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게. 내일도 힘들겠지만 지영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이어진 고난의 세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난 것은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14살 승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웅크렸어요. 지영은 깜짝 놀라 승희 곁으로 달려갔어요. 어디가 아파? 언제부터? 어제 밤부터요. 점점 더 아파져요. 지영이 승희의 배를 만져봤어요.
오른쪽 아래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설마 맹장염? 의사였던 지영은 즉시 알아챘어요. 승희야,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 엄마, 돈 있어요? 승희가 아픈 와중에도 걱정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빨리 가자. 지영은 승희를 업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10살 도연이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아, 엄마 따라와. 누나가 아파. 택시 안에서 승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기사님, 성진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도 응급 상황임을 알고 속도를 냈어요. 성진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영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전 자신이 의사로 일했던 곳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이 급성 충수염 같아요. 응급실 의사가 승희를 진찰했어요. 맞습니다. 급성 충수염이네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잠깐만요. 간호사가 지영을 막았어요. 보험카드와 신분증 확인부터 해야 해요.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왜요? 원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오늘 골프 어때? 민수였어요. 혜진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영과 민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승희를 보았어요. 저 아이가. 오빠 왜 그래요? 혜진이 민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혜진이 지영을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15년 전 그 여자네요. 혜진아. 오빠, 저 사람들 왜 여기 있어요? 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 테니까. 엄마. 승희가 고통스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혜진은 냉정했어요. 간호사, 이 사람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세요. 혜진 씨. 지영이 절규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민수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혜진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지영 씨,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그 말에 지영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민수야, 이 아이는 당신 딸이야. 당신 피가 흐르는 아이라고. 하지만 민수는 혜진의 팔을 잡고 돌아섰어요. 지영은 승희를 다시 업고 병원을 뛰어나왔어요. 엄마, 너무 아파요. 승희가 신음했어요. 조금만 참아, 승희야. 금방 다른 병원 갈 거야. 하지만 다른 병원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승희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어요. 엄마. 승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2번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이. 의사가 승희를 진찰하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미 충수가 파열됐네요. 복막염이 시작됐어요.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술실 앞에서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이가 울면서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누나 괜찮아지겠죠?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덜덜 떨렸어요.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 지영의 절규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승희. 지영이 수술실로 뛰어들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어요. 엄마, 누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이가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지영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승희를 죽였어. 내가 민수를 떠났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성진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지영은 완전히 변했어요. 병원만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의료진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10살 도연이가 혼자 엄마를 돌봐야 했어요. 엄마, 밥 드세요. 하지만 지영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승희의 마지막 모습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엄마, 너무 아파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도연이가 엄마 대신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장보기, 밥하기, 빨래까지. 엄마,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누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영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승희가 죽은 지 한 달 후, 지영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한때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이제는 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지영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민수가 혜진 앞에 서류를 던졌어요.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당신 미쳤어요? 갑자기 이혼이 뭐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 결혼, 이 삶 전부. 3일 전부터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지영과 도연이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승희가 우리 딸이 죽었다고? 보고서를 읽으며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2년 전 급성 충수염으로 사망. 성진병원에서 치료 거부당한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충수 파열. 민수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혜진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다 지영을 본 그 순간. 내가 내 딸을 죽인 거야.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혜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승희를 알아요? 내 딸 승희. 혜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일은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와서? 끝났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끝났다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혜진의 말에 민수의 마지막 이성도 끊어졌어요. 맞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혜진 앞에 밀었어요. 서명하세요. 아니면 제가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차를 타고 지영이 사는 동네로 갔어요. 낡은 원룸 앞에서 민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15년 전 자신이 살던 저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25살이 된 도연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도연이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후 민수는 다음 날 행동에 나섰어요. 원장님, 정말 사임하시는 거예요? 부원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는 15년간 모은 모든 돈과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승희 아동병원. 며칠 후 민수는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했어요. 그곳에 아동 전문 병원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 병원 이름이 특별하네요. 건축업자가 말했어요. 네. 제 딸 이름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공사가 한창일 때
민수는 지영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도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가 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에 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민수를 보자마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요. 지영이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도연이가 얼른 엄마를 부축했어요.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요? 도연이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1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할 말이 있다고요? 승희일 미안해요. 그 말에 도연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미안하다고요? 누나가 아파서 죽어갈 때 어디 있었어요? 도연아,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도연이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승희 아동병원 알아요? 제가 만들고 있어요. 도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 치료비 제가 댈게요. 승희를 위해서라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속죄하게 해주세요. 늦었지만. 도연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속죄요? 15년 늦었어요. 그래도 도연이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엄마의 치료비가 절실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지영의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합니다. 15년간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요. 치료 가능성은 있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민수가 결심했어요. 제가 모든 치료비를 댈게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한 달 후 승희 아동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어떤 아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개원식에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정말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네. 승희처럼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도연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엄마 치료는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에요. 엄마가 나아질 때까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보세요. 엄마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흉내도 내지 마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민수의 속죄가 시작됐어요. 승희 아동병원에서는 매일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았어요. 그때마다 민수는 승희를 생각했어요. 승희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 15년 만에 민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도연이가 지영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년간의 전문 치료 덕분에 지영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어요. 괜찮아. 예전보다 훨씬 괜찮아. 지영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공황 발작도 거의 없어졌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승희가 좋아했던 백합꽃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민수를 보았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 씨, 앉으세요. 민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1년 동안 매주 찾아왔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지영 씨,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세요. 네. 덕분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수술 많았어요? 1년 전과는 달리 도연이도 민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물론 아직은 어색했지만요. 응.
오늘은 심장 수술이 있었어. 환자는 괜찮아요? 다행히 성공했어. 8살 아이였는데. 민수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승희가 생각이 났거든요. 지영이 민수의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승희가 기일이 다음 주죠? 네. 그래요. 같이 가요. 성묘. 민수가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아? 승희는 우리 모두의 딸이었어요. 함께 가야죠.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어요. 작은 묘비 앞에서 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승희야, 엄마 왔어.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미안했어, 승희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승희야, 아빠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가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누나,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 그리고 아빠도. 진짜 후회하고 계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승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승희야,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지영이 말했어요. 일주일 전 지영은 승희 아동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의사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로요. 너 같은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엄마가 열심히 할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함께 일하게 되어서.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도연아,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민수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 승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도연이를 위해서도. 도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지영이 말했어요. 6개월 후 승희 아동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됐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간호사 지영이 원장 민수에게 말했어요. 지영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이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승희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우리 도연이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지영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민수도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워, 도연아.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세 사람은 별을 바라봤어요. 저기 가장 밝은 별이 승희 같아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그럼 승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네.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민수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죠. 도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도 건강해지셨고, 아빠도 돌아오셨고, 그리고 승희 누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1년 후 승희 아동병원 2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1000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았습니다. 민수가 발표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은 한 아이의 희생 덕분입니다. 승희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때문입니다. 지영과 도연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승희의 묘지를 찾았어요. 승희야, 많은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어. 너 덕분이야. 지영이 말했어요. 누나,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 도연이가 덧붙였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승희야, 아빠가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됐어. 늦었지만 우리 가족 지킬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15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